이어서 인사이드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세브너스 희재입니다. 네,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한 사람이 따뜻한 한 끼를 마주한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온전히 위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한 끼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또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해서 요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주인공 희재 씨 소개 부탁해요. 대한민국의 요리 열풍을 불러온 쿡방 1세대 요리사 김레이먼. 세계적인 요리 명문 학교를 거쳐 국내 유수의 레스토랑 총괄 셰프로 활약하며 최고의 요리사로 자리매김한 김레이먼. 주방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호랑이 요리사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딸을 위해 요리하는 따뜻한 사랑꾼. 가장 정직한 재료로 인생의 맛을 요리하는 김레이먼 요리사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레이먼 요리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레이먼입니다. 저희가 요리사님 모시고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하셔가지고 정말 바쁘신데 그럼에도 저희 이렇게 함께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영광입니다. 뭐 방송 그리고 강연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들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일에 요즘 가장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고 계신가요? 제일 많이 할애하는 건 아이 키우는 거고요. 그렇죠. 제 아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근데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공연을 멈추면 그 사람이 아이를 좀 케어를 하고 이제 연습 시작하고 그럼 제가 케어를 좀 많이 해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리사님을 만나뵈면 제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레이먼 킴 셰프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번에 저희 제작진들에게는 김레이먼 요리사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과 호칭에 좀 어떤 의미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호칭의 의미가 크게 있다기보다 이제 김레이먼이라고 쓴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레이먼킴이라고 불려서 그런 거고 네. 한국 사람은 성이 앞이잖아요. 네. 한국 사정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 그 룰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셰프라는 건 사실은 그 직책의 일부거든요. 뭐 요리할 때 보면은 수셰프도 있고 셰프도 있고 뭐 가만주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그걸 통틀어서 그냥 셰프라고 하기에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요리사로 불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요리사 김레이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정말 그거는 하나의 단계 이제 직책의 이름인 거고 요리사라는 본래 이제 업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업도 그렇고 또 왠지 저만 해도 그냥 요리사라는 한국 좋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꼭 셰프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상황에 맞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래에 이제 흑백 요리사로 또 다시 요리를 하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저 듣거든요. 실제 또 일상생활에서 좀 변화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는 못 느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가끔 네. 주민분들이 네. 만나시면 왜 그렇게 빨리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럴 때 말고는 뭐 주목을 받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의식은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워낙 뭐 출연하시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이셨기 워낙에 때문에 유명하셨으니까. 네. 네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는 이제 자문으로 참여를 하시고 네네. 흑백요리사 시즌 2에서는 직접 참가를 하셨었는데 와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의 그 긴장감이 뭔가 고스란히 저한테도 막 전해졌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문할 때는 저도 못 갔어요. 네. 자문할 때는 저도 아예 앞으로 나가서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도 몰랐고 저는 딱 뒷일하고 그 촬영 전이랑 후만 관리를 하는 거였고 네. 이제 출연을 했을 때는 사실 긴장감이 살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느껴본 긴장감? 오 진짜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네. 제가 감히 이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훌륭하신 요리사님들께서 네, 선배 요리사님 계시고. 대선배님들께서 응원의 박수도 주시고 저는 요리사들을 잘 몰라요. 한국에 계신 분들을. 그런데 조남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셰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서로 그냥 박수 쳐주고 하는 게 더 긴장되죠. 이게 흑백 요리사를 보면 뭐 경연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뭔가 그 넘어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 저희 뭐 네. 인사이드 스토리의 스토리 정말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여서 더욱더 이렇게 요리사님들에게 더 좀 마음이 좀 가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오랜만에 그 처음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는 계기도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옛날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솔직히 그렇게 막 그런 중압감은 못 느껴봤거든요.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 네. 새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흑 쪽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 요리사분들이 중압감이 굉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그리고 초심을 느낀 것보다는 왠지 예전 생각은 많이 났어요. 근데 초심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전 생각은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뭔가 열심히 요리도 하시고 와 이렇게 열정을 하셨던 약간 그럴 때 처음에 이제 뭐 방송이랑 요리랑 겹쳐질 때도 그랬고 안 해본 걸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요리만 그냥 막힌 건에서 하라 그러면 편하게들 하셨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있고 전국적 인지도가 생긴다는 거 또 정말 한 공간에 요리사 100명을 몰아넣는다는 거는 저희는 웬만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 그런 게 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 생각해보면 만약에 100명의 이제 아나운서들만 모여있다면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그때는 이제 내가 여기 잘 나왔나라는 생각 계속 되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흑백요리사 시즌2 블라인드 경연에서 바베큐 연구소장님과의 대결에서 정말 아쉽게 패배하셨습니다. 포칭이라는 조리법으로 항정살의 식감을 살리신 요리를 하셨었는데 80도 정도 물에서 익힐 거예요. 그래서 포칭을 하려고 합니다. 포칭을 한다는 거는 끓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천천히 익힐 거예요. 굉장히 뭔가 자신 있었던 요리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 이렇게 패배를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억울하진 않았어요. 억울하진 않았고 할 거는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만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는 안 했구나. 자만은 안 했어요. 사실 자만은 안 했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레스토랑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라인에서 떠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예전처럼 라인에 서서 같이 요리를 하지는 않아서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유영욱 소장님, 그 셰프님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음식도 좋아하고 시도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팬입니다. 그분 팬인데 저는 식감만 생각을 했고 이게 너무 많이 구우면은 질겨져 버려요. 너무 탄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최상의 식감을 내길 원해요. 약간 많이 부드럽게 될 거예요. 아삭한 식감이 있지만 그분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향까지 잡아내셨고 조금 더 저보다 절박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한 입 먹어봤으면 좋겠다.
존중받으실 만한 음식을 하셨고 그분한테 뭐 패했으니까 좋죠. 어떤 면에서. 네, 그분 너무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쿡방 1세대. 셰프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이었죠. 이 샘킴 셰프님, 샘 앤 레이먼 쿠킹타임 듀엣. 두 분이서 티키타카도 참 너무 좋으시고요. 네, 약간 조금 더 리드하시면서 진행하셨던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제가 한 살 많아요. 아, 2살 많다. 그리고 샘 셰프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네. 저한테 잘 맞춰줬던 거고 저희 둘 다 그때 30대 초중반이었었거든요. 네. 셰프 타이틀을 달고 나서 몇 년 흐르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분기가 어느 정도 묻어 있고 연장자 좀 봐주고 해서 샘 셰프가 워낙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이야 다양한 구성의 요리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요리사가 방송에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의가 왔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푸드 채널이란 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요리사들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포맷을 잡았는데 샘킴 셰프도 그렇고 다 그때 저희가 뭐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했었죠. 저희도 안 해봤으니까 고집도 많이 피우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니까 저희보다 그러면 이제 화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방송 잘 모르니까 너무 오래 찍고 이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데 그쵸. 이런 것도 하고 이제는 조금씩 알게 돼서 요즘에 촬영장 가면 좀 빨리 끝나요. 또 이 프로그램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키친 파이터.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정말 날카로운 독설 심사위원으로 또 유명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약간 좀 그때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다라는 게 계속 뇌리에 박혀 있었었거든요. 아니 그때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전문 요리사 아니시고 배우분들이 네, 많으셨는데 연예인분들. 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지 한참 지났지만 그러셨던 이유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라도 이유는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안 해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냥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그냥 연예인들 상대로 상처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절박하게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장난으로 이제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만 그때 김호진 씨 김호진 진행자셨죠. 선배님이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저보다 더 독설하셨거든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시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요리를 하러 나오신 분이니까 요리를 해서 또 부상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독설은 강래호 셰프가 더 많이 했죠.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억울해요. 집에 가면 자꾸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아내가 그때 왜 자기한테 그랬냐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또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아이고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요리사라는 그 옷이 너무나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 옷이 너무 잘 맞으셨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 꿈은 파일럿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뭐 캐나다에서 항공 학교를 다니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음악 공부를 하러 갔다가 뭐 아니면 무슨 다른 공부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요리를 막 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빠졌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벽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제 어떤 벽? 15살에 갔는데 네.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민을 간 거기 때문에 네. 직업을 직업을 선택해야 됐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항공조종을 에비에이션을 했는데 에비에이션에서 한 2차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엔 벽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수학 잘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또 진로 결정을 할 때쯤 되니까 자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양 수업으로 들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서비스하고 또 컬리너리 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요리를 해보니까 요거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당장 나가서 요리를 했을 때
사실 그때는 구직 활동도 굉장히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거고 15살이라고 하셨죠. 네네. 조리실의 분위기는 또 굉장히 군대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익히 알고 네네. 있습니다. 또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시절 요리사님께 어떤 기억으로 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은 15살에 갖고 주방에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간 건 19, 네. 20살 정도가 됐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4, 5년 안에 영어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사실 그 에비에이션도 그 항공도 결과적으로 막힌 게 이거는 되는데 뭐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 그 시절엔 다 사전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되는데 말이 안 되거나 이런 게 벽을 많이 느꼈었어요, 솔직히. 네네네네. 근데 주방도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동양인이 양식 요리를 한다는 게 지금 같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타민족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접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말 안 하게 되고 좀 일을 할 때도 과묵하게 되고 그걸 좋게 보는 너무 다행스러운 게 제가 운이 좋았던 건 그걸 좋게 봐주시는 분들하고 일을 했어요. 쟤는 말없이 참 일 열심히 한다. 그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근데 여전히 칼하고 불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군대 갔죠. 도제 수업 비슷하게 뭐가 그런 잔재들도 남아 있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배우려면 상명하복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시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거나 의문을 갖는다거나 합당한 선에서는 괜찮은데 좋은 스테이크는 이렇게 구워라 했는데 내 방식은 이건데 할 수는 없죠. 그 가게에 이제 저희는 자본주의의 제일 천병이거든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더 효율적이다 혼자 생각해서 될 수는 없으니까 팀워크도 있고 그래서 좀 군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건 좀 힘들었어요. 유학 시절의 그런 노력들 덕분에 지금의 좀 요리사님의 독보적인 스타일이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한식과 일식을 기본 베이스로 하시는데 또 서양의 조리법까지도 섞여 있잖아요. 그 요리사님께서 추구하는 요리의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예전에는 명확하게 대답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명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제 가치는 뭐 이제 저도 상 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별 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네.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늘고 또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투자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인 게 이걸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투자가분도 생각해야 되고 저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의 중심을 갖는 것 같아요. 같은 퀄리티에 같은 가격을 가지고 퀄리티 퀀티티를 두 개를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요리사 중에 셰프로서의 자질이 제일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요리사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요리는 이렇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떤 점일까요? 제가 정의를 내려도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내려도 네네. 일단은 그냥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음식을 판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만족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4, 50만 원짜리 음식을 제가 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뭐 파인다이닝이 아닌데 파인다이닝급의 음식이 나간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저기 뭐 캐주얼 다이닝에 갔는데 파인다이닝 갔는데 캐주얼 다이닝 음식이 나와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손님을 이해를 하고 그 손님들한테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요리사들한테 힘들기도 하고 욕심은 나는데 또 그렇게는 못하고 또 투자가도 생각해야 되고 저 자신도 생각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다 가장이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좋은 요리란 만드는 사람, 또 먹는 사람 그 모두를 고려한 음식이라는. 앞으로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